증시가 레벨업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삼성전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을 때가 오히려 증시에 더 악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포트를 세 가지로 한번 축으로 나누셔서 경기 민감주, 구조적 성장주, 그 다음에 코로나 피해주, 이쪽을 각각 나눠서 비중 조절 좀 하시되, 이렇게 다변화하면요 어떤 시장에 와서도 대응이 다 가능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마 염 이사님 좋아하시는 그 분들이 아마 많이 축하해 주시는 걸로 지금 채팅창도 나오는데,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일단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좀 안 좋았죠, 분위기가. 코로나 4차 유행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이거 다시 패닉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제 우려도 지난주에 있었고, 뭐 금리 막 급락하고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막 쏟아지면서 증시가 충격을 좀 받았고, 거기다 근데 사실 저는 제일 근본적인 게 사실 뭐 그런 것보다도 좀 8개월 동안 증시가 어쨌든 올랐거든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 피로감이 노출된 상황에서 약간 이제 울고 싶었는데 좀 뺨 맞은 격이라고, 그런 악재들이 이제 더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한번 흔들렸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어떤 그 조정이 좀 필요한 국면이었는데, 그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빌미가 돼서 좀 변동성이 확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제 시장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럼 과연 이런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이게 결국엔 강세장의 흐름을 꺾는 조정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지 우리가 그걸 항상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증시를 이끄는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증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조건을 말할 때 펀더멘탈, 수급, 심리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전 세계가 또 약간 봉쇄 들어가고 이제 이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데, 다만 이것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펀더멘탈은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서비스는 좀 줄어들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내수 소비, 이 내구재 소비가 또 늘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재택근무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이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한테 나쁜 뉴스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만한 뉴스도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되는 속도는 너무나 빠른 건 사실인데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일부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것 때문에 경제 봉쇄를 다시 하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했지만, 뭐 백신 이미 접종이 많이 된 나라들은 실제로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 봉쇄를 하면 그때는 좀 영향을 받는데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상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실적 추정치죠. 그걸 평균을 냈는데 이번 주에도 순이익 전망치가 올라갔어요. 어쨌든 기업들의 1.8%나 올라가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 보였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보면 펀더멘털은 전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수급인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유동성은 더 좋아지겠죠. 왜냐면 긴축 이슈가 좀 해소되니까.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들도 계속 매수를 최근에 하잖아요.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수급, 또 이거는 미국의 연준도 마찬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 경기 문제 때문에 약간 이 긴축 속도를 또 늦출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 또 금요일날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하고. 이것도 사실 유동성이 좋은 거거든요. 이걸 보면 수급도 사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이 심리가 좀 문제 아니었나. 심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악영향을 주겠죠. 왜냐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확산이 되면 가뜩이나 주식시장은 조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게 내수 경기를 또 강타하고, 또 향후에 뭐 전 세계로 또 확산이 되면 전 세계 또 이 셧다운 들어가고 막 이런 공포심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벌써 네 번째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은 저는 사람들의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강도가 그때만큼은 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 8월에 2차 대유행했을 때가 굉장히 좀 패닉 상태였고요. 그때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랬죠. 예.
그때 코스피가 한 7% 빠졌어요. 한 며칠 동안. 근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증시가 바로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심리적인 문제도 이미 좀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시장을 이런 뉴스들, 이런 악재들 때문에 증시가 급락해서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 금요일 날 1조 3천원, 1조 8천원? 그때 개인들이 네, 많이 샀습니다. 엄청 예. 샀죠? 예. 그래서 정말 용감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좀 상승하면서 맞아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신 거, 대응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 흔들려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리는 거 보고 이거 그렇게 우리 한국이 좀 너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날 사실 보면 그 금요일 날 장 시작 전에 미국도 빠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 유럽이 많이 빠졌죠. 유럽은 급락을 했고. 그렇지. 그랬는데 막상 미국은 사실 생각보다 덜 빠지고 덜 빠졌는데 또 금요일 날 또 급등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강세장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미국이 어쨌든 백신 접종 속도가 되게 빠르고 변이 바이러스 영향도 그렇게 아직은 크진 않아요. 확진자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질 않더라고요. 예, 유럽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적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막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자금이 좀 미국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견조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은 또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수혜 국가예요. 예, 악재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언택트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 밑에 뭐 그 서비스업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그 기업들은 시총이 작아서 시장에 큰 영향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시장이 우리가 뭐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제 금요일 날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일단 강세장, 우리 뭐 골디락스로 표현하는 이 상승장이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게 투자를 하실 때 올해 이제 1월 이후로 보면 2, 3, 4월 지금 6월, 7월까지 보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때 쫓아가신 분들은 실익이 없었어요. 솔직히 거의 물렸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렇죠. 일부 사실 딱 한 종목 있었죠. 카카오. 카카오는 추격 매수를 했어도 수익이 났어요. 정말 힘이 강해가지고. 근데 그 기업 말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포스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1만 원까지 갔다가요. 33만 원까지 부러져 버렸고, 한국조선해양도 거의 16만 원까지 갔다가 12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다고 그냥 당시에 민감주를 쫓아가신 분들은 다 물려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또 반대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 계속 순환매가 너무나 빨리 돕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자기 보고서에 변종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주식시장의 변종이다 올해는. 그러니까 쫓아가면 물리고 밑에서 금요일처럼 불안해서 팔아버리니까 손절하니까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서워서 손절할 것 같으면 오히려 사고, 대신에 사야 될 기업은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사야 되겠죠. 아니면 그렇지. 가격이 정말 싸거나 그런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증시가 레벨업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삼성전자 가야 돼요.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박스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언젠가 가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철저하게 금요일 같은 장을 이용을 꼭 해주세요. 무섭잖아요. 무서울 때 사라. 네, 그리고 그때 왜 무섭냐면 뭐 환율 급등하죠. 그렇죠. 이유가 있거든. 네, 이제 끝났다. 이제 드디어 강세장이 끝나고 약세장이 온다.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럴 때 과감하게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들이 안심할 때는 또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날 되도록,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주식 매수하기 좋은 날은 아니에요. 일단 올라가니까. 근데 반대로 금요일 같은 장이 앞으로 또 나오니까 그런 그 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날 주식을 사려면 내가 평소에 뭘 살지를 미리 다 짜놓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우왕좌왕하다 끝나요. 사긴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인드 자체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강세장 흐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손절을 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강세장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평소에 어떤 기업을 살지 미리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금요일이나 지난주 목요일 같은 장이 왔을 때 물려도 괜찮아요. 좀 과감하게 포트를 좀 한번 재정비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별 영향, 뭐 유럽도 이제 다시 반등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사실 그 지금 뭐죠? 그 일일 확진자라든가 이건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될 만큼 되게 크잖아요. 숫자가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럼에도 이제 감기 정도로 취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지금 델타까지 변이가 됐는데 변이가 될수록 특징은 점점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감염은 잘 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감기 누구나 잘 걸리잖아요. 1년에 그렇죠. 한두 번은 걸렸잖아요, 항상. 감기 걸렸다고 사람들이 감기 때문에 난 외출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처럼 확산 속도가 되게 빠른데 문제는 그거 걸린다고 해서 쉽게 죽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사망률도 꽤 높았는데 지금 이제 사망률도 점점 낮아지고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리가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근데 다만 너무 전염 속도가 따르고 또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 걸리면 외부 활동을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는 게 우리 여러 번 해봤잖아요.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당연히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지금 뭐 상공인들은 지금 뭐 소상공인들 지금 죽으려고 그러죠. 네, 힘들죠. 내수, 뭐 서비스 업종 당연히 힘든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또 발휘를 하면 또 규제가 풀려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또 내수 경기가 또 좋아집니다. 이게 몇 번째 반복됐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대형 사고, 대형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은 오히려 그 코로나19가 이렇게 19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쪽 업종들이. 그래서 증시에는 영향은 별로 안 줘요. 다만 내수주하고 우리 한국의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되게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증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분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작년에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왜 시장이 매일 올라가느냐. 사상 최고치고.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역설적이게도 그 큰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주인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정부가 돈을 더 풀어요. 재난지원금도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더라고요. 8월이면.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미국도 긴축을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을 때가 오히려 증시에 더 악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모든 게 다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풀었던 돈도 다 정상으로 돌리고. 진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다가오는 거죠. 현실로.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모든 게 정상화됐습니다 했을 때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그때는 조심을 오히려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이슈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안에서 계속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이 빠질 때 오히려 용기를 갖고 사야 되는데, 근데 지금 댓글창에도 나온 것처럼 금요일날 사긴 샀는데 오늘 더 빠진다는 거라. 그거 이제 기업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사야 되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잘 사는 걸까? 일단 이분은 지금 NC소프트를 사신 모양인데. NC소프트는 자꾸 악재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2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낮췄고 2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개발했던 카카오 게임즈가 유통했던 게임인 오딘이란 게임이 있는데 오딘. 그게 1등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NC소프트 게임은 2, 3등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신작 게임이 원래 7월 말 정도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셧다운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기업체도 출근을 못 해요. 그럼 게임 개발이 늦어져요. 좀 이게 출시 일정이. 그러면은 8월 말이나 9월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겹치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적 안 좋고 순위 떨어진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전부터 좀 알려진 뉴스였기 때문에 반영이 됐는데도 오늘 또 그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추가 급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상승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왜 반등 나온다고 보냐면 게임 일정이 지연된 거는 결국에는 그건 지연된 거지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나오니까 저는 8월달 되면 좀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굉장히 기대작이고, 그렇죠. 아이온 2라는 게임도 또 대기하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으로. 그래서 NC소프트는 장기 투자에도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런 좀 악재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빠지는 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나는 단기적으로 그런 게 싫으시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이제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겠지만 버텨야 되니까 몇 개월. 예, 근데 그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전혀 리스크 없고, 저는 오히려 기회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 이게 지금 이제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가 오히려 한 번 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누구든 이런 결정하기 어렵지만, 미래가 앞으로 안 좋아진다면 하면 안 되겠지만 게임은 언젠가 나오고 또 실적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NC소프트는 조금 7월 말까지는 좀 고생은 해야 되지만 저는 보유하자는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급락장, 가격이 많이 빠질 때 사는 게, 용기 있게 사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잘 사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주식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저는 딱 제가 만약에 포트를 꾸린다면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절대 하나에 몰빵하시면 안 되고,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그냥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이면 50 정도는 그 구조적인 성장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게 앞으로 2, 3년은 지속 성장하는 것들 있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 배터리, 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예, 이쪽은 누가 봐도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위가 열려 있는 섹터죠. 그리고 뭐 이번 주에 탄소 국경세가 아마 유럽에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친환경 주들도 되게 오래 쉬었어요. 친환경 섹터,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이쪽도 누구도 부인을 안 하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든 다 해야 돼요. 이쪽 섹터도 2, 3년이 아니죠. 사실 10년 갈 수 있는 그렇지. 섹터죠.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구조적 성장 섹터, 아니면 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죠? 이제 메타버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네이버 같은 기업들, 제페토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입점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엔터사들. 근데 엔터사들은 또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렇죠. 요새 뭐 하이브라든가 자기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엔터도 과연 옛날처럼 얘네가 잠깐 그 연예인들이 흥행했다가 잠깐 또 성장이 꺾이는 그런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땐 플랫폼이 붙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에 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드웨어 있잖아요. 기계 오큘러스가 오큘러스. 네. 거기 들어가는 게 카메라 들어가잖아요. 카메라를 LG노텍이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 디스플레이가 뭐가 들어가냐면 LCD는 안 됩니다. 왜냐? 응답 속도가 느려요. OLED를 탑재해야 돼요. 이쪽도 구조적으로 성장해요. 근데 OLED를 예를 들면 OLED가 잠깐 그것만 하고 마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구조적 성장이 아닌데, 이제 그 노트북에도 OLED가 들어가고요, TV에도 OLED가 들어갑니다. 그잖아요. 그렇죠. LCD는 점점 저물고, 그러면 이쪽도 구조적 성장이에요. 최소 2, 3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런 섹터들을 내가 만약에 평소에 공부를 해놨다면 그 중에 내가 공부했던 기업들을 지난 금요일같이 빠질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얘기 안 한 것들도 많아요. 하나가 더 있는 게 우주항공 같은 것도. 우주항공. 예, 이번에 이제 리처드 브랜슨 그분이 성공했죠. 비행기 타고. 예, 비행기 타고.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방산업체가 우주항공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주항공이라는 게 뭐 1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장기적 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를 내가 미리 공부를 해놨으면 금요일 날 이제 예를 들면 50%를 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담아놓으신 분이야 상관없는데 50%를 담고 그럼 나머지 50은 뭐를 하느냐? 극단적으로 그런 구조적 성장만 하면 안 되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올해는요 이게 파도타기예요. 구조적 성장주가 한 달 가다가요 갑자기 급락해요. 그럼 거기서 또 뭐가 그냥 가치주가 갑자기 가요. 가치주 끝나잖아요. 소비재가 가요. 이게 올해 연말까지 반복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경기 민감주도 일부 25%를 담아놓자는 거죠. 근데 경기 민감주도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하반기에 업황이 뭐가 좋을까? 괜찮을 거. 예, 저는 세 가지 같아요. 건설은 누가 봐도 너무 좋죠. 그렇지 지금 계속 계획들이 주택건설 맞아요. 계획들이 나와 거기다 있으니. 주가도 싸요. 그럼 건설이 1순위예요. 그거를 지난주 금요일에 건설도 많이 빠졌거든요. 담는 거죠. 그리고 조선업종도 요새 막 말 많죠. 뭐 실적 안 좋니, 뭐 철강 가격 올라가서 조선주 실적 막 적자 날꾼 적자라고 막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선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적보다는 수주로 가는 겁니다. 수주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수주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고 환경 규제로 더 수주가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근데 주가만 많이 한국조선해양도 정말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단기간에 현대미 이뻐져서. 그래서 그런 조선주도 담아볼만 하고 철강주도 포스코 지난주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역대급 나왔는데 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가치주 중에서 경기 민감한 기업인데 누가 봐도 나쁘지 않은데 하반기에 주가 빠져 있다. 이것도 일부 담는 거죠. 되게 편해요. 금요일날 담으셨던 분들은 오늘 좀 기분 좋죠. 사실은 민감주가 많이 가니까. 오늘 제철 쪽 맞아요. 철강주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마지막에 지금 최악인 게 뭘까? 그러면 코로나 피해 주잖아요. 그것도 25%를 담는 거예요. 왜냐? 걔는 지금 안 가요. 그치. 뭐 죽었다 깨어도 지금 안 갑니다. 근데 안 가니까 사란 얘기예요. 그러니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만 해도 여행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화장품, 면세점, 오늘 화장품도 잘 올라가던데. 예, 편의점 이런 회사들, 의류 회사들 주가 5월달에 날아다녔잖아요. 정말 좋았는데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주가 다 부러졌어요. 호텔신라 주점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많이 받았어요. 그때 10만 원 넘었다가 9만 원까지. 아니면 주류 회사들. 예, 이제 왜냐면 술을 못 마시니까. 하이트진로? 예. 진로 하이트인가? 하이트진로가 4만 원까지 갔었어요. 예. 그때 5월달에. 그러다 지금 3만 3천 원까지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물려도 돼요.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한두 달 기다리시면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왜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아니라 이제 완화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 기업들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살려고 그러세요. 근데 올라갈 때 그건 안 돼요. 추격 매수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최악일 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 건데 작년 같으면은 주도주 내가 몇 개 잡아서 끌고 가면 참 좋았던 시절인데 올해는 자꾸 이렇게 돌고 도니까 저처럼 한번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대로 이렇게 포트를 세 가지로 한번 축으로 나누셔서 경기 민감주, 구조적 성장주, 그 다음에 코로나 피해주 이쪽을 각각 나눠서 비중 조절 좀 하시되 이렇게 다변화하면요 어떤 시장에 와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응이 다 가능해요. 근데 한쪽에 몰려버리면요 그쪽 섹터가 무너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조정장 또 옵니다. 올 테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한번 그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대신에 그 업종에서 내가 어떤 기업을 고를지는 평소에 좀 공부는 해놓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